안녕하십니까. 이슈 포커스 시간입니다. 사하라 하면 뭐가 떠오르시죠? 네, 아프리카 사막 떠오르시죠? 히말라야 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네, 세계 지붕이라고 불린 만큼 높은 산들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그 산맥 떠오르시죠? 그럼 아마존 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세계 허파로 불리우는 브라질의 열대 우림이 떠오르셨나요? 아마 제가 방금 전 이 사하라와 히말라야를 미리 언급했기 때문에 그렇게 연상하셨을 수도 있었겠습니다만은 요즘은 아마존 하면 전 세계인들이 모두 그 아마존을 떠올립니다. 네, 아마존의 공습, 독과점 우려. 오늘의 이슈입니다. 네, 주영석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연방 정부에서 승인했어요. 네. 아마존의 홀푸드마켓 인수. 작업을 좀 거쳐서 이제 월요일 다 끝나면 월요일이 그러면 아마존이 홀푸드마켓을 운영하는 첫날입니까? 그렇게 지금 아마존이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아마존이 운영하는 홀푸드, 우리가 이제 처음으로 접할 수 있는 날이 28일. 돌아오는 월요일입니다. 예. 월요일부터는 홀푸드 마켓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네. 이제 아마존식의 그런 또 홀푸드 마켓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대대적인 할인을 한다면서요, 그날? 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아무래도 이 주체가 바뀌었다는 것을 실감나게 하기 위해서 아마존이 그 방법으로서 할인 행사를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닭고기다, 네. 계란, 아보카도, 유기농 연어 이런 이제 대표적인 그런 그 식품들을 예, 할인한다고 합니다. 홀푸드마켓이 우리 한인들도 많이 애용하는데 네. 전국적인 체인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전국에서 다 이렇게 할인을 한다는 그렇죠. 거죠? 이거 캘리포니아도 물론 당연히 들어가겠지만 네. 지금 홀푸드마켓이 미국 전역 그리고 미국만 아니라 이제 인근에 있는 캐나다 그리고 바다 건너 대서양 건너 영국까지 네. 진출해 있습니다. 그래서 400여 개 이상의 점포들이 지금 산지에 있는데요. 그 400여 개 이상의 홀푸드마켓 그 점포를 통합해서 아마존이 앞으로 이제 운영할 그럴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할인 행사도 모든 곳에서 다 이제 실시될 예정이고 사실은 그 홀푸드 마켓 같은 경우가 마진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원래가. 그래서 마진율 때문에 이 아마존이 지금같이 계획 발표한 대로 할인 행사까지 실시한다면 정말 그러면 과연 뭐나뭐 그렇죠. 남는 것이 없을 것이고 어쩌면 미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인데 그런 어떠한 그 우려에도 불구하고 가격 할인 전쟁을 불사한다는 네. 그런 그 의지를 내비치고 있기 때문에 이 인수 첫날부터 네. 이 아마존이 식품업계에 아주 엄청난 공세를 펼 것 같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제 자원봉사 하려고 홀푸드 인수한 것도 아니고 그렇죠. 다 돈 벌자고 하는 건데 이렇게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마존 같은 경우는 워낙에 거대 기업이고요. 전 세계 유통 시장을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눈앞에 어떤 이익에 급급해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당장은 손해를 볼지 몰라도 그것보다는 시장의 점유율을 높여가지고 끌어와서 결국 시장의 넘버원 기업이 되겠다. 이것이 이제 아마존의 야심찬 목표죠. 그러니까 식품업계에서 홀푸드 마켓이 사실 이미지는 좋지 않습니까? 웰빙, 유기농 그 제품들을 취급하기 때문에 웰빙이라는 이미지가 있고 그래서 굉장히 좋은 인상인데 그러나 유기농 제품들을 그 식품들을 다루다 보니까 좀 가격 면에서는 일반 마켓에 비해서는 조금 비싼 편이죠.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대중화되기에는 조금 그 걸림돌이 있었다. 그래서 아마존이 생각하기에는 홀푸드 마켓의 긍정적인 웰빙 이미지는 그대로 가져가되 가격을 낮추겠다. 그러면 승산이 있다. 그러면 일반 마켓 갈 바에는 질이 훨씬 좋은 홀푸드 마켓으로 사람들이 몰릴 것이다. 이런 얘기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식품업계에서 새로운 큰 손으로 떠오르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점유율 얘기하니까 좀 사실 좀 걱정도 되고 하는 게 월마트 이제 홀푸드 마켓의 점유율이 좀 올라가는 것은 아무런 느낌이 없었는데 이게 뒤에서 아마존이거든요. 아마존의 점유율 하면 조금 겁나는 부분도 사실은 있어요. 시장이 잘못하면 교란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좋은 이미지를 가진 그런 이 마켓을 인수해서 가격까지 낮춰버리면 당연히 그 경쟁이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른 마켓들, 특히 이제 식품업계의 이제 강자들이 아마존에 의해서 위기를 맞을 수 있다. 대표적으로 미국을 대표하는 식품 업체라고 하면 이제 크로거 아닙니까? 네. 크로거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뭐 랄프스라든가 네. 푸포레스 네. 뭐 이런 것도 갖고 있는 갖고 있는 모회사죠. 모회사죠. 그래서 이 크로거가 미국 식품업계를 대표하는데 당장 위기를 맞을 것 같다는 그런 지금 예측이 나오고 있고요. 실제로 아마존이 28일부터 대대적인 할인 행사에 들어간다고 발표하자마자 이 주식시장에서 크로거 주가가 8%나 하루아침에 떨어졌습니다. 급락했어요. 더 걱정하는 건 월마트예요. 그렇습니다. 예. 월마트도 지금 그래서 아마존의 이 공세에 맞불을 놓겠다. 네. 그래서 자신들도 할인점 그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겠다. 그러니까 뭐 월마트가 사실 뭐 비싼 곳은 아니지만 자신들도 좀 더 할인 행사를 많이 하고 좀 더 이 싸게 팔 수 있는 그런 것을 이제 마련해 가지고 아마존의 공세에 밀리지 않겠다는 거고, 아마존이 진출하는 곳마다 아마존이 그 대세가 되면서 그 분야에 많은 일자리들이 사라지는 네. 이런 현상이 되고 있고, 그래서 이게 롱텀으로 볼 때는 굉장히 그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긍정적이지만은 않을 것이다 하는 우려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그 아마존이 꼭 식품업계 이번에 홀프 때문에 식품업계 독과점 이런 걸 떠나서 전체적으로 아마존이 다 전체 이 독점을 갖는 그런 형국이 되지 않을까. 마치 영화에 나오는 스토리 같이 그걸 걱정하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제. 맞습니다. 그래서 뭐 더 뉴요커 이게 문예지인데요. 누가 인터넷을 지배하는가 이런 최근에 그 제목의 기사에서 아마존의 그런 위험성에 대해서 경고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경고하는 내용의 기사를 냈는데, 이 아마존이 온라인 시장을 지배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이제는 오프라인까지 지배하려고 하고 있다. 이게 굉장히 그것을 이제 위험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 아마존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페이스북이나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 이런 그 기업들, 대형 업체들이 또 이 아마존과 경쟁하기 위해서 역시 비슷한 행태를 지금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몇몇 그런 거대 기업들이 시장을 좌지우지하는 이제 그런 상황을 맞을 수 있다는 건데, 이 문제는 그렇게 되면 이 자본주의의 그 뭐라고 그럴까요? 꽃이라고 한다면 결국 시장이 자유롭게 경쟁하는 그런 체제인데 경쟁이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더 독점. 이상 자유로운 경쟁이 안 되고 네. 뭐 명실상부한 독점은 아니지만 사실상의 독점이죠. 그렇죠. 예, 몇 업체가 안 남게 되니까, 그래서 이런 사실상의 독점 체제로 들어가면서 경제가 왜곡될 수 있고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 시장 경제에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안 좋은 쪽으로 맞습니다.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그런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단순하게 보면 이제 이런 거예요. 아마존이 발을 디뎌서 뭐 오늘 28일 대대적인 할인을 한다니까 그런 것처럼 싸게 어떤 혜택을 주면서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그러면서 점유율을 높이고 그 후에는 다른 데를 다 쓰러뜨린 후에 내가 독점이 되면 그때는 뭐 가격이고 뭐고 내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근데 아주 심플하게 보면 이제 그런 게 걱정인데 뭐 정부 차원에서 어떤 대안이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사실 그래서 이 뭐 워싱턴의 정치권이라든가 또 연방 정부 등에서도 이제 아마존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존이 혹시 법적으로 지금 문제되는 부분은 없는지, 왜냐하면 이 아마존이 자신들의 어떤 전략을 가지고 시장을 압박을 해서 자신들이 이제 독점 우월적인 위치에 서는 것을 사실은 그 자체를 어떻게 할 수는 없으니까 그 과정에서 어떤 법적인 문제가 있는 걸 살펴가지고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그 적절하게 대처하겠다 이런 생각이고, 또 시장 내에서는 그 업체들 간의 합종 연행이 나타나고 있죠. 아마존이 워낙에 이 온라인 시장을 지배하면서 그 영향력으로 오프라인까지 진출하다 보니까 이 아마존과 대항할 수 있는 뭐 월마트라든가 구글이라든가 애플이라든가 뭐 페이스북 이런 업체들이 제휴해서 새로운 플랫폼을 만들자. 월마트와 구글이 제휴한 플랫폼을 만들면 생존에 어려움을 겪는 다른 업체들에게 제공을 하겠다. 그래서 아마존에 대항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키우겠다. 이런 좀 계획을 밝히고 있고요. 또 명품들 있지 않습니까? 네. 뭐 루이비통이나 뭐 프라다, 샤넬이나 프라다, 샤넬 이런 명품들도 요즘은 이제 아마존을 통해서 해야 되는 상황을 맞고 있는데, 사실은 이런 명품 업체들은 아마존이 싫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명품 업체들도 함께 새로운 럭셔리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만들자 이런 얘기. 그래서 분야에 따라서 이제는 좀 반 아마존적인 그런 성격의 연합들이 좀 생겨나고 있다. 네. 그래서 이런 것이 이 새로운 이제 플랫폼으로서 기능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아마존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이제 그런 세상이 오지 않을 수 있다. 이제 이런 가능성을 봤다는 점에서 한편으로는 좀 기대도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아마존을 무조건 나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마존이 지금까지는 사실 소비자 입장에서 굉장히 만족감을 주는 그런 이제 전략을 펴오고 있는데, 그러나 이 특정한 업체, 특정한 어떤 개인이 너무나 많은 것을 독점하게 될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폐해라는 것. 그리고
아마존이 원한 건 아니라 할지라도 아마존이 많은 분야에 진출함으로써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일자리가 없어진다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경제에는 큰 이 영향을 지금 당장은 미치거든요. 모르죠. 근데 그렇죠. 지금 지나면 그때 수 느낀단 있어요.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지금의 이런 움직임이 굉장히 앞으로도 더 예, 굉장히 급무사를 탈 것이다. 그런 점에서 아마존과 아마존 반대편의 서로 움직임을 우리가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그런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려되는 문제가 있기 전에 미리 좀 대안을 잘 만들어놔야 되겠습니다. 요즘은 컴퓨터가 하나 새로 필요한데? 라고 하면 그래? 아마존 들어가 봐. 라고 하는 등 뭐 살 거 있으면 다들 아마존을 들어가 봅니다. 이렇게 당연하게 아마존을 들어가 보는 것, 그게 좋은 걸까요? 편할 수는 있지만 더 나은 곳을 둘러볼 기회를 잃어버리는 것은 아닌지, 그렇게 어느 순간 아마존의 독점 속에 우리가 묶여버리는 건 아닌지 우려도 있습니다. 오늘 그 우려와 기대 속으로 주영석 기자와 함께 들어가 봤습니다.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주영석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